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요. 교재 57페이지 지분 100%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이는 지금 이 화면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밴드에 들어오셔서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교재를 통한 공부라든가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밴드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쳐보시고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지분경매 교육상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밴드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수락받아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특강이 있습니다. 1일 특강인데요.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서초동, 그러니까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한국농지가치 분석사 옆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요, 나홀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 지분경매 또 토지개발업자, 그래서 나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과 아주 재미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특급 노하우를 공개해 드립니다. 회비는 3만원이고요.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지분경매 특강은 9월 11일 날 화요일 날 있고, 이런 실전반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6개월 과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실전반 강의가 실질적으로 지분경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오프라인 유일한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8월 29일 수요일 날도 새롭게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실전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책자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이고요. 여러분들 이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시간 순대로 제가 오늘은 57페이지부터 할 건데 시간 순으로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게 57페이지 지분 100% 매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실질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수원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3분의 2 지분을 매수해서 나머지 3분의 1 지분권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요. 물론 등기부등본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동산 가압류까지 해놨습니다. 3분의 1 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낙찰받은 거죠. 3분의 2. 그러면 저는 100%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수원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100% 소유권을 갖지 않고 3분의 2 지분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3분의 1 지분권자가 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권자에게 제가 요청을 한 거죠. 3. 나머지 지분 지분에 대해서 100% 매수 전략. 그리고 2. 죄송합니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이 100% 매수 전략을 통해서 나머지 지분을 3분의 1 지분을 제가 매수해 나가는 이 과정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우리가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내가 나머지 지분권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분권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요. 지금 얼마 상당의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계시니 그 금액을 나에게 좀 지급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상대방 3분의 1 지분권자가 여러분에게 지급해주지 않았을 때 1번 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냈다 했죠. 두 번째는 부동산 가압류를 3분의 1 지분권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구에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하시고요. 또 분한소송으로 부당입금 반환 청구소송 3분의 1에 대하여 청구를 해서 그 지분권자가 계속 소송에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당이득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그 지분을 3분의 1 지분을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경매에 나왔다 해서 1회차 기일에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법정 뒤에 잠깐 좀 서 계셔서 다른 타 입찰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회차에는 유찰이 되고 2회차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3회차에 금액에 어떤 그 투자자가 투자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뒤에서 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오면 그 낙찰자가 입찰금을 쓴 그 금액으로 여러분은 바로 내 소유권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찰받은 거나 똑같은 현상이죠. 좀 이따가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지분권자 100% 매수 전략을 함에 있어서 100% 내가 이 지분,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100%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는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 이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쉬운 종목이에요. 이렇게 그 접근하기에 이런 종목들은 많은 그 투자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목에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종목,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이 있는 물건, 그래서 이런 지금 물건은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그 물건 명세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 임차인란인데 여기 임차인 있죠. 근데 주거용 미상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살았던 분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면 3분의 1 지분권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분권자가 결국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을 하고요. 여기 보면 지분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게 가압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도 했네요. 공유물날 청구권에서 가처분했고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한 겁니다. 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하여 내 지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에 산 지분이 3분의 2 뒤에 요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가져온 지분 3분의 1을 합하면 100%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100%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아서 필자가 약 1년 후 나머지 지분권자의 3분의 1의 지분을 이렇게 매수했다. 이러한 것이 100% 온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또 은행에 대출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한 물건이 된 거죠. 3분의 2만 낙찰받았을 때는 지분을 낙찰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온전한 재산권 행사나 또 임차를 물론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놓을 수는 있지만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지분권자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임차를 올라 그러면 3분의 1 지분권자를 뭐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3분의 1 지분권자가 그 낙찰받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을 때 부동산 가압류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다 이랬습니다. 그 한 세트를 통해서 이 물건들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 약간 회색으로 쓴 글씨들을 좀 읽어볼게요. 상기 물건을 예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 증명,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인도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지분 물건을 100% 온전한 내 물건으로 만들어간지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내용 증명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부동산 가압류 요 세 가지를 갖고 나머지 3분의 1 지분권을 내 지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00%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 이러한 전략들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1년 전에 삼형제의 지분 3분의 1씩 중 3분의 2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3분의 2 지분을 필자가 낙찰받았고 과반수 지분을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이고 이것은 수원 재개발지구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서 낙찰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살고 있는 3분의 1 나머지 다 공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인용을 받았지만요. 그 인용받은 거를 그 권리행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또 가압류 같은 이러한 것들을 그 권리행사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용은 받아 놓되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세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나머지 3분의 1 지분권자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몇 차례 이렇게 보냈는데 어떠한 연락 조치도 없었고요. 3분의 2 지분권자를 상대로 수차례 내용 증명을 발송했지만 없어요. 그래서 좀 아까 준 것 같이 내용 증명 플러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플러스 부동산 가압류 세 개가 한 세트로 프로세스가 시간 순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의 의사, 그러니까 지분 권자로서 나머지 지분권자 네가 거기 살고 있으니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나에게 지급해라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그 부동산 임차료 청구 내역은 주임법상의 그 연 12%를 청구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지난 시간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와 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1년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압류 등기로 올리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차료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서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아 100% 온전한 물건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물건이 프로세스예요. 이 물건이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부동산 가처분 같은 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100% 내 온전한 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지분 물건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해결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는 내용 증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압류만 했는데도 협상을 통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온전한 내 물건이 되면서 그냥 끝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까지 내용 증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해서 공부하는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통해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유 부동산에 내 지분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잠깐 설명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한번 행사한 거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때는요, 서류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찰 당일날 뒤쪽에 앉아서 다른 타 공유자가 나오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서 그 낙찰받은 금액, 입찰에 쓴 금액 있죠.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내 지분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음 기일로 유찰이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특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 때문에 뭐 이거 지분경매 물건 입찰을 하고 그러면 타 공유자가 입찰에 와서 본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냥 닥쳤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뭐 이런 그 말처럼 그냥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입찰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공유자 매수 신청 제도를 통해서 다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대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뭐 만에 하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제도를 통해서 그 물건을 가져온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내 시간과 노력이 그냥 날아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지분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물건들을 조금 더 지분경매 물건을 좀 그 수익이 나고 좀 접근하기에 좋은 물건들은요, 지금 그냥 간단한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2분의 1 지분권이라든가 이런 물건에 그냥 들어가시면요, 이 프로세스만 갖고 그냥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일을 처리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수익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분 경매 물건에서 높은 경쟁률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실전반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이 지분 경매 플러스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처리하는 채권 양수도 기술이라든가 또 지분 경매에서의 어떤 그 맹지, 또 토지만 지분 경매를 통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좀 차단시키고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물건 중에 지분의 건물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지분만 나와 있는 경우라든가, 또 토지의 일부 지분, 건물의 일부 지분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거, 지분 플러스 법정지상권, 지분 플러스 토지의 일부 지분, 이렇게 좀 꼬여 있는 좀 특수 상황이 좀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처리하고 나가는 이러한 그 공부를 실전반에서 계속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에 수익을 내기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요. 법률로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겁을 먹고 접근하는데 이렇게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 지분 경매는 수익을 내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한, 매수 신청권에 대한 이런 그 법적 근거를 잠깐 보시자면 민사집행법 140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유자는 이게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고요.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된다. 다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제 낙찰자죠. 그 지분 물건에 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낙찰자가 나타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공유자 지분을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그냥 구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로 미리 신고하지 않은 분은요, 그 법정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감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칠 때는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요, 반 지분이 나는데 나머지 지분권자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1 지분이 나오면 나머지 반반씩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2분의 1 지분을 지분 비율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신고인은요, 바로 차순위, 그 다음 순위 매수자가 돼가지고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한 타 공유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한 내용들 쭉 법적인 조치를 써놓은 거고요. 이제부터 오늘 했던 내용이 지분 100% 매수 전략입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하나 붙은 법적인 조치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다. 지난 시간까지는 100% 우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려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부동산 가압류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한 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요 내용 중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나온 공유물 분할 경매, 형식적 경매에서는 우선 매수 신청 제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되는 경우 토지 건물의 일부 공유자는 그러니까 토지에는 있는데 건물에는 없다. 뭐 이럴 때는 행사할 수 없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토지가 특정되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 지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아니 공유 지분의 관계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요. 구획이 딱 돼가지고 독립되게 사용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우선 매수 청구권 할 수 없습니다.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분 소유자의 경우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다.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지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유지분 전체에 대해서 일괄 매각되는 경우 경매 개시 등기나 압류 후에 취득한 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 경매에서의 기준은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전이냐 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경매 기입, 개시 기입 등기 후에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다음 날부터는 여기 71페이지에 있는 공유물 분할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한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하실 거고요. 오늘 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또 그 가압류 오늘 한 가지 더 나온 법률적 용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통해서 내 지분을 100%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한번 얘기하면서 이해를 도왔고요. 꼭 그 100% 매수 전략하는 데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타 공유자가 우리가 입찰에 들어갔을 때 그 세무자의 타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경우에 여러분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낙찰받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밴드입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인데 수락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앞에 있는 자료들 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나요? 자, 지분경매 특강과 실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들을 더 공부하고 싶다. 실전적인 물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지분경매 특강은 9월 11일 날 있습니다. 또 실전반은 매주 수요일 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의하시고 요 강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6개월 과정이에요. 실전반 과정은.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